안녕하세요. 여읍입니다. 오늘의 키보드는 에보 80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이보라고 하던데 한국에서는 에보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 저는 그냥 에보라고 할게요. 퀄트키스와 네오 스튜디오의 합작 브랜드인 이보웍스의 첫 번째 프리빌트 키보드 출시작입니다. 가성비 풀 알루미늄 키보드로 75배열보다는 제가 더 선호하는 TKL이라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우선 키보드 가방 환영합니다. 저의 선택은 버터 옐로우 하우징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여드리고요. 설명서는 중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액세서리 박스 안에는 2.4 무선 동글, 여분의 스위치, 스위치엔 키캡 플러, 여분의 실리콘 댐퍼와 가스켓, 그리고 케이블이 있습니다. 드디어 비닐을 뜯고 하우징을 만나봅니다.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눈에 익은 느낌이 들어서 왜일까 생각했는데요. 계란찜 같지 않나요? 심지어 당근 조각이 들어있는 것 같은? 이거 한국인들만 아는 거겠죠? 옐로우 컬러는 스프레이 코팅인데요. 만져봤을 때는 부드럽진 않은데 보기에는 너무나 부드럽고 파우더리한 느낌으로 색이 입혀져 있어요. 펄 입자들도 간간히 보이고요. 흰색, 노란색, 주황색의 컬러 매칭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예쁩니다. 다시 봐도 계란찜? 여러분 기기에 따라 색감이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밝은 톤의 노란색이에요. 윗면 가운데에 C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전고는 18mm, 자경은 7도입니다. 옆면에서 보면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 그리고 무게추가 있는 부분이 3단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뒷면 살펴볼게요. 바닥면에는 계란 흰자가 있습니다. 자꾸 계란이 보이는데요. 고무 범폰 디자인도 예쁘게 되어 있고요. 버터 옐로우 하우징은 하부까지 컬러 매칭이 좋아요. 무게는 1930g이 나왔는데요. 상세 페이지에는 1870g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아마 FR4 보강판이 조금 더 무게가 나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제가 하던 순서는 아닌데 너무나 궁금한 타이핑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피치는 자갈 굴러가는 느낌의 로우한 사운드인데 HMX 스위치의 또렷한 타건음도 살아있어요. 소리가 부드럽다는 느낌은 들면서도 먹먹하지 않고 깔끔해서 손가락 끝으로 작은 돌멩이를 문지르고 있는 것 같은? 더욱이 소리가 안으로 먹먹하게 모이는 느낌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부드럽게 굴러나오는 것 같은 타이핑 소리라서 저는 참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특히 귀에 꽂히는 스페이스바 소리가 전 좋았는데요. 알파열 대비 소리가 좀 더 크고 임팩트 있게 들립니다. 키캡 살펴볼게요. PBT 재질의 염료 승화 각인입니다. 두께가 다소 있어 보여서 재봤더니 1.6에서 1.85mm까지 두꺼운 편이었어요. 스위치는 HMX 에저 리니어고요.
압력도 적당하고 바치리 사운드의 두각두각한 타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슬쩍 보이는 F8 보강판, 그리고 스위치 패드가 있네요. 이제 내부를 살펴볼게요. 에버 80은 볼캐치 결합이라서 이렇게 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볼캐치 익숙해져서 나사 풀기가 귀찮아 큰일이에요. 여기에 2.4 동글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상부 하우징에 있는 모양에 맞춰서 놓고 결합하면 잃어버리지 않고 동글을 보관할 수 있어요. 하부에 두 겹의 폼이 있는데요. PCB 핫스압 소켓에 맞춰 재단된 포럼폼, 그리고 하부 케이스에 맞닿은 포럼폼이 있습니다. 합판 중앙에 마그네틱 커넥터가 보입니다. 그리고 리프 스프링입니다. 손으로 눌러봤는데 강도가 꽤 있는 편이었어요. 꾹꾹 눌러야 이 정도 들어가는 거라면 사실 타이핑할 때는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에버 80이 리프 스프링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강판 가스켓과 닿지 않고 떠 있는 부분이에요. 하부의 두 겹 폼을 빼면 닿고요. 근데 타건감이 이상하지 않아서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폼을 다 넣고 높이를 재보니까 13mm고요. 떠 있는 높이는 1mm 정도였어요. 그리고 상부 하우징의 결합 부위의 높이를 재봤습니다. 12mm였어요. 그럼 하우징을 결합하면 12mm 안에 하부 폼이 살짝 눌리면서 가스켓과 리프 스프링은 분명 닿을 것 같아요. 제가 타이핑 해봤을 때 보강판이 둥둥 떠 있다가 눌리는 느낌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요. 하부 케이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마그네틱 커넥터와 배터리가 보여요. 배터리 한 개당 4000mAh더라고요. 총 8000이나 돼서 RGB 없이는 600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든든한 용량입니다. 하부의 무게추도 분리해 볼게요. 두 개가 따로 있는 독특한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하부 케이스 확인 끝. 이제 기판을 분리해 볼게요. 달인처럼 키캡을 뽑고 그러나 안 될 땐 바보가 되고요. 예쁜 스위치도 모두 뽑아내고 열어봅니다. 기판에 플렉스 컷이 가득 보입니다. 그리고 기판 뒷면에 마그네틱 커넥터가 달려 있어요. 케이블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나 간편합니다. 타건음을 또렷하게 살려주는 PET 시트, 스위치 패드, 포론 흡음재, 그리고 F8 보강판입니다. 보강판에도 플렉스 컷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기판과 보강판 둘 다 플렉스 컷이 가득해서 상당히 유연해지는 효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단단하게 받쳐주는 리프 스프링과의 조화가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스테빌은 플레이트 마운트, 보강용 스테빌이고요. 윤활이 잘 돼 있어서 스텐 부딪히는 소리도 철심 부딪히는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RGB를 살펴볼게요. 오른쪽에 RGB 바가 있는데요. 인디케이터 역할은 없고 펑션 조합으로 다양한 RGB의 설정이 가능해요. 캡슐락 인디케이터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RGB 백라이트도 펑션 키로 다양하게 설정 가능합니다.
기대한 대로의 수키한 자갈 굴러가는 사운드라는 점, 그리고 버터 옐로우 컬러는 정말 예쁘다는 점이 기억에 남는 키보드입니다. 타이핑 사운드 이어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곧 만날 수 있어요. 안녕!